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요,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특히 모텔에 대해서 연관된 권리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20분만 투자하시면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100%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또한 쉽게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사례를 통해서 모텔 황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20분만 이 시간에 모텔 황제에게 투자하시고요. 여러분들 모텔의 권리금에 대해서만큼은 이 시간을 통해서 100% 마스터 하심으로써 권리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예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권리금은요, 이 법률이 민법에 신설될 때가요, 2015년 5월 13일 날 본 법률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권리금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금에 대해서 이게 민법상 명시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2015년 5월 13일 날 이 권리금이 민법에 이제 신설된 내용인데요. 이 권리금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법상 나와 있는 권리금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네, 권리금이란 임차 목적물인, 우리는 임차 목적물이 뭐죠? 네, 모텔이죠? 네, 임차 목적물. 모텔에서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예, 현 임차인이죠? 예, 현 임차인. 우리가 이제 현 임차인을 세입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현 세입자. 예. 실무에서는 좀 많이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현 세입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모텔 황제의 또 강의를 듣는 분이라면 오늘 이 정도 용어는 우리가 마스터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주는 우리가 임대인이라고 표현하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 세입자를 현 임차인, 전 임차인을 전 세입자를 전 임차인, 그리고 향후에 또 세입해서 들어올 지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신 임차인, 이렇게 우리가 법률 용어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영업을 하고 있는 자, 현 임차인이죠? 네, 현 임차인.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신 임차인이죠. 신규 임차인. 그래서 영업시설 비품. 우리가 이제 권리금은요, 크게 바닥 권리금 또는 영업 권리금,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권리금.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모텔에서는 바닥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을 묶어서 판단하셔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권리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시설 비품은 어떤 권리금에 해당됩니까? 네, 시설 권리금이 해당되죠. 네. 그리고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거는 이제 바로 영업 권리금이죠.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거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고요. 유형의 재산적 가치는 시설 권리금.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바닥 권리금 또는 영업 권리금이죠. 양도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차임이 뭡니까? 월세죠, 월세.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권리금에 대해서 이렇게 민법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요, 먼저 이제 권리금이 있게 되면 먼저 이제 권리 계약을 먼저 체결하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구와 누가 계약을 체결하죠? 현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현 임차인과 그 다음에 신 임차인이 권리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리고 권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죠.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신임차인, 신임차인 양 당사자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제 임대차 계약이죠. 그래서 권리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임차인 A 모텔을 점유하고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두 계약을 모두 요건을 충족시켜야만이 신임차인을 A 모텔에 점유하고 인도받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권리 계약을 체결할 때요. 권리금 계약은요. 권리금 계약은 원칙적으로 예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법률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과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권리금 5천만 원에 보증금 3억에 월세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당사자가 둘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임대인과 보증금 5억에 월 1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 모텔을 점유하고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현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 임차인이 이제 만기가 이제 됩니다. 만기가 되면 예전에는 3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2018년 9월 20일 날 본 법률이 개정이 됐죠.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모텔하운드 유튜브 보시면요. 9월 20일 날 개정된 법률도 따로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전부터 만기까지 이제 현 임차인이 신임차인을 구해서 이제 권리 계약을 이제 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8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민법상의 4가지 항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유리한 민법상 항목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8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지금부터 모텔 황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이죠. 원칙. 이 법률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온 법률입니까? 그렇죠?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이죠.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누가? 임대인이요. 임대인은 권리금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수수 받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현 임차인이 되려고 온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권리금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임대인은 권리금을 수수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임대인이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세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임대인이 건물주죠. 임대인이 현저하게
현저하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사례를 보면 살펴볼까요? 제가 건물주, 임대인입니다. 예, 현 임차인과 신 임차인이 둘이 보니까, 이렇게 바라보니까 권리금을 5천만 원 주고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괘씸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둘이 권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내가 임대인으로서 신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내가 체결을 안 해주면 신 임차인은 A 모텔을 와서 장사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현 임차인인데 그러죠. 사장님, 임대인 사장님, 제가 신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요. 네, 보증금 3억에 월세 1,000만 원. 저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신 임차인을 구해도 되겠죠? 그럼 제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막상 둘이 권리계약을 체결하고 저한테 데려왔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현 임차인 당신은 내가 3억에 1,000만 원에 줬지만 신 임차인은 내가 그렇게는 못 주고 보증금 5억에 월세 2천만 원에 나는 세를 내놓겠다. 이 조건이 아니면 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임대인은 현저하게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이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현 임차인이 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외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외 조항은 이제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이겠죠.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여기도 이제 4가지가 이제 조항이 나오는데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네, 신 임차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어떻다? 임대인은 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는 신 임차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 임차인이 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물주 임대인입니다. 현 임차인과 신 임차인이 권리계약을 5천만 원을 체결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못 받게 방해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방해하느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죠. 정당한 사유를 명분을 주는 겁니다. 이 법률 자체가. 자, 현 임차인이 신 임차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되죠. 뭐라고 사유를 대느냐? 이 자네 신 임차인을 보니까 행색이 너무 남루해서 저 사람은 나한테 보증금을 줄 것 같지도 않고 설령 보증금 3억을 주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월세 1,000만 원씩 줄 자력이 없어 보인다. 왜? 행색이 남루해서. 그래서 나는 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예. 왜? 법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권리금 계약은 우리가 이게 해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에서는요, 여러분들 권리 계약금을 이렇게 체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결할 때 현 임차인과 신 임차인이 권리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을 꼭 하나 명시를 해드립니다. 뭐라고 명시해 놓냐면
양 당사자 간에 하자 없이, 과실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본 권리 계약은 해지하고 현 임차인은 신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전부 상환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거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 하나 적어 놓으셔서 부동산이 설령 놓쳐서 그런 특약을 기재를 안 하시면은 신임차인은 꼭 이런 특약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현 임차인과 신임차인 양 당사자는 과실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 권리금 계약이죠. 본 계약은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현 임차인이 받은 권리금 5천만 원을 신임차인에게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꼭 하나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신임차인에게 자력이 없어 보인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참 웃기는 법률이죠. 그렇죠? 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해놓고는 이런 명분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누가 봤을 때? 건물주 임대인이 봤을 때 신임차인이 장사도 아직 안 했어요. 시작하기 전이에요. 계약을 쓰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거 누구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예. 누구의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예, 임대인, 건물주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새로 들어올 신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든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놓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이 웃기는 법률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현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상가 건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존속기간 2년 동안 그동안 보니까 1년 6개월 이상 현 임차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 임차인이 해지하고 나갈 때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신임차인이 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임대인이 주선한 신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은 어떻다? 받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 임차인은요,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려면은요, 본인이 신임차인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본인이 신임차인을 주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신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법리입니다, 여러분들. 예, 사례에서 보시면 임대인이 신임차인을 데려왔는데 현 임차인이 신임차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현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으시려면 본인이 직접 광고를 내든지 본인이 직접 어떤 사람을 신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본인이 권리금을 주장을 해야지 임대인이 데려온 신임차인을 갖다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보시면은요, 임대 물건이 나옵니다. 임대를 줬는데 임대 물건이 나와요. 그 주선한 사람이 누구냐? 시장에 임대 물건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임대인이 내놨다 그러면은 이거는 권리금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현 임차인이 A 모텔에 임대 물건을 내놨어요. 중개시장에. 그러면 자기 선택이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무권리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단 임대인이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권리금을 없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권리금은 말이죠. 다툼의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가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에 대한 법률과 여기에 대한 법률이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상충관계. 분명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해놓고는 1번, 2번 보시면 명분을 주지 않습니까? 임대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봤을 때 행색이 남다른다든지 자력이 없어 보인다든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해도 되고 또는 임대차 계약을 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해결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책 결론입니다. 보세요. 전 임차인과 신 임차인이 권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천만 원에 체결했습니다. 이때 당시 권리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는데 줘도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동의를 하면 현 임차인도 신 임차인에게 향후에 권리를 주장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임대인의 성향이 좋아요. 그러면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임대든 매매든 그래서 항상 모텔 황제가 말씀드리죠. 꼭 건물주의 성향을 보시라. 부동산은 생명이 없지만 사람에 의해서 매출이 결정되고 직원이 결정된다. 단골 손님도 결정되고 임대인의 성향, 건물주의 성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인의 성향이 안 좋아요. 성향이 안 좋아. 현 임차인이 이렇게 전 임차인이 5천만 원 주고 들어왔어요. 신 임차인은 현 임차인이 구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해버리면 현 임차인은 만기 때까지 권리금을 받기 어려워요. 만기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이 길부터는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으로 가는 거죠. 해지 후 3년 이내.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3년 이내 이제 소송을 가서 이제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과연 그게 쉬울까요? 소송을 가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 임차인이 만약에 이제 무권리로 들어왔어요. 현 임차인이 무권리. 현재 권리가 없습니다. 3억에 1,000만 원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운영을 해보니까 한 3개월이 됐습니다. 내가 한 5천만 원만 투자하면 매출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시설을 투자하려고 그러죠. 이때 이제 시설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시점입니다. 시설 투자 시점. 이때 건물주한테 말도 없이 시설을 투자하면 안 되고요. 이때 임대인에게 한번 동의를 받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장님, 제가 이만저만 해보니까 매출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모니터 이불도 바꾸고 TV도 좀 바꾸고 시설을 투자하면 괜찮겠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해 줄까요? 나중에 나한테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몰라. 나는 모르니까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렇습니다. 일단 발을 빼죠. 사장님, 임대인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 시설을 투자하되 권리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권리를 주장할 사람은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이전에 제가 구해온 신임차인에게 제가 권리를 주장할 뿐이지 제가 건물주 사장님인 임대인 사장님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제 이 정도는 나오겠죠.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건물주에게 사장님이 이만저만해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5천만 원 견적 쭉 적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 이 문자를 꼭 보관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설을 투자합니다. 네, 동의를 받고. 그러면 이 시점에 이제 권리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도래하시죠? 그런 신임차인이 그럽니다. 현 임차인에게 사장님 혹시 이거를 권리 5천만 원 주장하는 거를 임대인이 알고 계십니까? 임대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당사자끼리 계약하면 되는 거지.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신임차인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모텔 황제님에게 제가 강의를 받았고 배웠습니다. 모텔 황제님께서 꼭 짚고 넘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모텔 황제님을 아시나요? 현 임차인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 유명한 모텔 황제를 모르십니까? 꼭 구독해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임대인하고 이제 확인 작업을 합니다. 임대인 동의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임차인이 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권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또 다른 제3자에게 이 신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 쉽다는 거죠. 왜? 한번 여기서 증빙이 됐고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지만 사례는 그렇지 않다. 임대인이 성향이 안 좋고 마음만 먹으면 권리금을 못 받게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렇게 시설을 투자하실 때 아니면 시설 권리금을 줄 당시 임대인에게 한번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설을 하시기 전에 꼭 반드시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고 시설을 하시는 게 향후에 편하다. 법률로서는 이기기 힘들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